여러분의 오후를 확 뒤집겠습니다. 혼란의 시대, 분노하는 국민의 대변자 정봉주입니다. 오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여론의 반응이 거셉니다. 법원이 기각 사유로 혐의 입증 부족이라는 이유를 들자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우 전 수석 영장 기각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있을 5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의 선거 캠프가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선거 캠프는 후보들의 일정 관리 및 선거 전략을 세우는 등의 역할을 하는데요. 19대 대선 주자들의 선거 캠프는 어떤 모습일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2일 수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 하지만 법원이 우 전 수석 혐의에 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은 부실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특검에 이어 또다시 기각된 검찰의 우 전 수석 구속영장. 과연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 후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할지 지금부터 전망해 보겠습니다. (4월 10일) 수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구속되지 않은 마지막 인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검찰의 부실 수사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검찰의 칼날은 왜 유독 우병우 전 수석 앞에서만 주춤할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밤 12시 좀 넘은 시간에 네. 소식을 듣고 네. 밤새 안녕하셨나요? 계속 수고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수고하시라고요?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기자들한테 마지막 인사를 건넸는데요. 예, 너무 조롱 섞인 목소리였죠. 그렇죠. 이제 뭐 다시는 본인 여기 올 일 없다. 이제 끝났다. 아하. 그러니까 대단원의 막이 자신의 불구속으로 끝난 거다라고 선언한 셈이었는데 현장 취재했던 취재 기자들이 좀 불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자, 이주하 변호사님. 예. 예, 모처럼 나오셨습니다. 예,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예. 예. 고정 출연이신가요? 일주일 만에 하면 나옵니다. 자,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예. 예, 이건 무죄란 얘기죠. 하여튼 기록은 두꺼운데, 예. 알맹이가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이례적으로 지금 뭐 시간도 그 서류 검토한 시간이 얼마 안 걸렸거든요. 예. 그러면 검찰이 50명을 뭐 참고인들 소환해서. 자세한 했다고. 내용은 조금 이따가 하죠. 예. 예. 흥분하지 마시고, 모처럼 나와갖고. 자, 그리고, 이경수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보셨어요? 밤 주무시다가 아침에 들으셨어요? 아니면 밤에? 저는 어젯밤에 못 봤어요. 못 봤고, 오늘 예. 아침에 봤습니다. 봤는데. 밤새 뭐 하시느라고? 그렇죠. 오래간만에. 예, 근데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구속영장이 거부됐다 그래가지고 죄가 없다는 거 아니잖아요. 예. 재판 과정 중에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로 판단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희망고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제 우병우 일단 전 수석. 법조인들은 거의 다 영장이 나올 거다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아니, 법조인이 아니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재청구하면 100% 구속영장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예. 전직 검사 판사 출신들, 왜냐하면 소명된 그 자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구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다 예측을 했었죠. 그리고 우병우 수석 자신도 어제 들어가는 그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구속을 결심한 태도가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들도 우세했는데, 어제 오전 무렵부터 나온 자료들을 보고 반신반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조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월호 참사 당시에 그 광주지검에 대한 그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는 과정에서 막았잖아요. 근데 그 관련된 내용이 영장 내용에 빠졌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왜 빠졌지, 왜 그러는 거지라는
같은 불운한 감이 돌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제19 감싸기 검찰 제19 감싸기 논란이 나오고 있지만 큰 틀에서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2014년 문건 파동으로 이후? 돌아가지 네.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었던 사람이 이 문건 유출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결국에는 그 정윤회 보고서에 대한 그러니까 조사를 못하게 만들고 결국 민정수석으로 가고 이 과정에 김순환 검찰총장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권한대행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결국에는 그런 얘기도 해요 기자들이 결국에 우병우의 물귀신 작전이 이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면 나만 그랬냐 당신들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전략으로 검찰 수사에 응했고 결국 법원에서도 그런 식의 주장을 했다면 예. 끝내 무죄 취지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병우 수석에게 영어로 닉네임을 붙여주면 네. WG. G? 예. 워터 고스트 물귀신. 아니 그리고 사실 예. 그 증거인멸 구속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사실 여기 그 품격 시대에서 예. 정봉주 의원께서 국정조사에 출석을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사실은 국민들이 나서서 수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 수배령을 예, 내렸죠. 그래서 현상금이 그때 얼마까지 갔었죠? 1,800만 원. 1,800만 원. 그러니까 예. 그 2천만 원까지 갔을 정도로 버텼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그때 도망가고 있었던 네. 거예요. 네, 딸 시험도 못 보게 했었잖아요. 예. 그때. 그래서 도망가고 있냐 그러니까 난 도망간 거 아니다. 예. 그냥 뭐 다른 데로 가 있을 뿐이다. 근데 어쨌든 어디는- 도주의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 이번에 이런 판단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결국 촛불 민심이 사그라드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시 적폐 세력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예.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자 변호사님. 예. 자, 정확하게 이게 그 법률 용어는 어려워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요즘 예. 이제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도 이렇게 판단했어요. 혐의 내용에 대한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 자,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 늘 하는 얘기라고 할지라도 혐의 내용에 대한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 무슨 뜻이에요? 그 판사가 기록을 보면 이제 판사도 이제 다른 재판을 해봤지 않습니까? 예. 본 재판에 가면 이 정도면 공소가 유지되기 어렵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유죄보다는 무죄 쪽으로 예. 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한 70% 유죄 가능성이 있으면 소명이 됐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 이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록을 쭉 봤는데 이 정도면 이거 직권남용이 되기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심정을 기록 보면서 심정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판사 예를 들어갖고 영장 전담 판사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똑똑해졌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순호 판사인가요? 예. 이 판사가 짬짬이로 봐준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같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봐준 것이 아니냐, 예. 이중잣대를 들이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김기춘하고 조윤선도 같은 법조인이거든요. 예. 이미 이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돼 있거든요. 그렇죠. 우병우만이 특별하게 다른 잣대를 댈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봐줘야 될 것 같으면 김기춘, 조윤선도 예. 만만치 않게 예. 그쪽에서는 꽤 힘을 좀 쓰는 분들인데. 그리고 죄명도 똑같아요. 예. 직권남용.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라는 게 똑같아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우병우는 범죄 혐의 사실이 훨씬 많죠. 그렇죠. 조윤선보다는 훨씬 많고 8가지였잖아요. 그쪽에는 블랙리스트죠. 네. 이경수 교수님. 네. 대체로요. 네. 기각될 정도로 혐의 내용만 넣은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이런 합리적인 의심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어떻게 있습니다. 판단하세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시각을 좀 달리 보고 싶어요. 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기 이제 검찰에서 나온 그 혐의 내용이 8가지라고 이제 우리 예. 이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적시가 돼 있어요. 예.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얼마만큼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갖고 있는 어떤 직무에 관한 것들이 우리나라 어떤 규정에도 없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민정수석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요걸 하면 안 된다는 게 그런 게 없어요. 예. 아마 그 대부분의 사회 상규상으로 볼 때는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직책이 나오면 그 직책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규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청와대 조직법에 민정수석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감찰 이거 민정수석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면은 직무유기인가 하면은 직무를 오히려 더 남용한 것인가 이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8가지 그 적시된 범죄 사실 가운데에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이 권순호 영장부장 판사가 볼 때 야 이거를 과연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하다는 거죠. 예. 확실하게 아까 조윤선 그다음에 김기주 시장 블랙리스트 사건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명쾌한 증거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명쾌하게 증거를 들이대기가 좀 어렵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검찰이 그만큼 초동 단계 수사할 때 부실하게 했다는 반증입니다. 예. 자, 이재호 변호사님, 아까 장윤성 기자도 말씀을 하셨지만, 박영수 특검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재청구되게 되면 100%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네. 그럴 때 많은 법조인들이 의아했잖아요. 도대체 법조인으로서 100%라고 하는 저 확신에 찬 수치를 어떻게 얘기할까? 지금 돌이켜보면요. 검찰이, 특검이 아닌 검찰이 제 식구 감싸는기 하면서 장난칠 거에 대해서 미리 경고한 시그널 아닐까요? 그런 측면도 박영수 특검이 원래 예. 가벼우신 분이 아니에요. 평소에 은행이 굉장히 무거운 편인데 은행이 아니라 예. 언행. 예. 무거운 편인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 우선 세월호 수사 방해 부분은 지금 우병우 특검 직접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직접 다른 전화한 거 아니에요? 문체부 직원들 6명에 대한 표적 감찰 이거는 밑에 공직기강팀을 시켜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직접 이건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예. 윤대진 그 부장검사하고 변찬호 그 광주지검장에 직접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외압 전화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증거 입증하기가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민정수석이 수사에 직접 개입하는 것 자체는 다툼의 여지 없이 이것은 월권행위다. 그렇죠. 검찰 수사의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독립성을 침해한 거 아니에요? 해석의 여지가 없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명백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또 법치주의 파괴거든요. 이 세 박자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영장 재청구를 할 때는 이걸 1순위를 올려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는데. 박영수 특검이. 예. 근데 그걸 뺐어요? 그런데 사실은 애초부터 뺐으면 저는 뭐 말도 안 하는데 특검 수사를 이어받은 제2기 특수본이 예. 이 부분에 30일 동안 수사를 집중을 했거든요. 46명에서 47명의 참고인을 부르고. 참고인 부르고 더군다나 윤대진 그 부장검사, 당시 부장검사와 변찬호 지검장을 부르는 것은 검찰 수뇌부잖아요. 위선하고 상의를 하지 않고는 이 사람들 함부로 나와서 진술 안 해요. 예. 그거 기껏 다 해놓고, 언론 플레이 다 해놓고, 막상 영장 청구할 때는 싹 빼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우병우 전 수석하고 모종의 약속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은 우병우 수석이 입이 예. 검찰 수뇌부하고 니들 한번 같이 가보자 하는 이 물귀신 작전에 주춤했었을 가능성. 물론 우병우 수석이 근데 전공법으로 자신을 수사를 해오면 가만히 있을 우병우가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좌병좌가 되나요? 사실은 앉아있으니까. 그걸 올라가면 정윤회 문건도 검찰하고 민정실하고 그 합작해서 예. 물꼬를 엉뚱한 방향으로 틀어버린 그렇죠. 거잖아요. 그때부터 올라가야 되는 동업자였던 거죠. 예. 거예요. 아하. 동업자. 예. 야, 살벌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경수 교수님, 동업자라고 하는데
갸우뚱하신 저는 이 이유가. 생각이 들어요. 예. 한간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법꾸라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 왜 법꾸라지라고 할까요? 그만큼 우병우 수석이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아, 나 법꾸라지라고 왜 그렇게 해서 대답하려고 막 그랬어. 그랬어요. 그 얘기는 이제 무슨 예. 얘기냐면은 아마 지금 이제 그 세월호 그때 그 광주지검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저기 지검장하고 예. 그다음에 조대진 변호사가 아니라 윤대진. 윤대진. 예. 조대진 변호사는 여기 나오는 사람인데. 그렇지 알고 있는데. 윤대진 당시 예. 이 부장검사. 이 부장검사죠. 아. 전화를 분명히 했죠. 예. 그거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확한 워딩이 그거 영장 철회하세요라고 했을까요? 핵심이 그거거든요. 확실한 건 외압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만약에 물어봤다면은 충분히 자기의 의사는 관철시키면서 명쾌하게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만들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박영수 특검에서 받은 인상은 확실하게 외압이다 이렇게 해석했을 거고 예. 지금 검찰에서는 야 그걸 외압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일단 다 불렀는데 예. 얘기 들어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런 점도 아마 고려됐을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병우의 승리죠. 예, 알겠습니다. 이주아 변호사님, 저 부분이 이제 사실은 국민들이 예를 들어 우병우 구속 바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구속을 해도 정말 적합하게 해야지 이런 분들이 견해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 부분과 영장을 청구할 때 이제 이 특수본 2기 특수본의 주장을 묶어보면 전환했지만 결국 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했습니다. 전환했지만 결국 123 정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기소했습니다. 예.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가 없기 때문에 이건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이거 뺐습니다라는 주장이었거든요. 사실은 그 법조문 규정에 예. 권리행사 방해 뒤에는 다른 특별 조문들이 있어요. 결과를 예상됐을 때만 가중처벌하는 규정들이 있는데 여기는 물론 미수 규정은 없어요. 예. 근데 권리행사 방해죄는 직권을 남용해서 수사를 하는 검사나 경찰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이미 기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면 정도면 결과가 발생한 거예요. 받은 분이 나중에 나 영향 안 받았습니다. 무슨 영향을 받아요? 내가 이렇게 당당한 사람인데 이랬으면. 그거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 정도면 객관적으로 자기의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틀어진 사람이 그렇게 전화했을 때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것 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만 하면 이미 권리 행사가 방해됐다고 보는 거예요. 즉 이런 거를 현실적으로 방해될 필요가 없고 방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되는 방해될 거예요. 위험성. 예. 이런 거를 법률상 추상적 위험범이라 그러거든요. 추상적 위험범이. 예. 현실적으로 결과가 나타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추상적 위험범이. 위험범. 예. 그러니까 방해할 가능성. 위험범. 예. 이걸 다른 변호사들도 이런 표현을 알죠. 그걸 알죠. 법률 용어니까. 마치 혼자만 아는 것처럼 크게 얘기를 그러니까 해갖고. 쉽게 이야기하면 주춤하거나 망설일 정도면 이미 영향을 준 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민정수석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해서 뭐 업무와 관련된 협의를 할 수 있지만 현장에 있는 수사검사에게 직접 전화하는 것 자체가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얘기한 전화 받고 주춤하는. 예. 그거하고 좀 다르죠. 두 가지 요건이에요. 예. 일단 직권을 남용해야 되고 예. 권리 행사를 방해해야 두 가지 요건이 다 성립해야 되는데 전화를 해서 꼭 굳이 그거 서부 압수 할 필요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직권 남용이고요. 그로 인해서 윤대진 검사가 추상적 위험성. 좀 생각해 봅습니다. 실질적으로 1시간 정도 좀 망설이다가 그래도 내가 검사인데 그 다음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그러면 그것이 이미 권리 행사를 방해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구성 요건을 다 충족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검찰이 지금 해명을 어떻게 하냐면 사실 월요일 날도 기자들이 확인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영장 실질심사 하는 날 비로소 알았는데 정확하게 알았는데 그리고 해명이 뭐냐면
권리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미수범 처벌이 없는데. 처벌 규정이 없다 그랬죠. 아까 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안 받고 행사했지 않느냐. 수사권 예, 행사했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이거 죄가 성립하지 않아서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30일 동안 수많은 검사들을 동원해서 특히 당시에 수사했던 검사들까지 진술을 확보를 하는 것은 뭐였나는 거죠? 쇼한 거냐? 아니면 그때는 몰랐다가 이제 와서 영장 청구서 작성하다 이제 알았다는 거냐? 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명백히 봐주기 위한 것이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조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정말 봐야 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 기록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윤대진 검사가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그리고 변찬호 지검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관련된 질문을 검찰이 하기나 한 건지 조사 과정에서. 그것도 포인트네요. 예, 검찰이 윤대진 예를 갖고 윤대진 지금 2차장 해갖고 예, 부르긴 했는데 불러갖고 차 한잔 마시면서 딴 얘기만 하고 팔짱 끼고 있어. 그러고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지 않나. 네, 그렇죠. 뭐 그럴 수도 네. 있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 기록을 공개해야 된다. 근데 검찰이 절대로 공개를 안 하죠. 아니 변찬호 그 예. 변호사 불렀고 예. 요즘 변호사 업무 잘 되시죠? 예. 쫄죠. 쫄진 않죠. 예.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우리 사회 습성 아닙니까? 그러면 딱 위축이 되죠. 예,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그 검찰 내부에 있는 이른바 우병우 라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예. 그 우병우 라인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촛불 민심이 좀 줄어드니까 반격을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그런데 자, 요 문제는 뭐 대충 얘기가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정작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2014년 11월 12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8월 13일 전화 통화를 해요. 네. 2016, 지난해 8월 13일이죠. 이때 뭐냐면 처갓집 회사인 정강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때부터 10월 26일까지, 25일까지 자그마치 2달 이틀 동안 거의 뭐 1000통화 가까운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수사국장,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그래갖고 이거 조사하고 오늘 기자들이 기각된다고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 노승권 1차장한테 물어봤어요. 이 수상 전화한 거, 이거 업무 관련해서 전화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직권남용 아닙니까? 물어봤더니 전화한 게 무슨 죄가 됩니까? 참 틀린 말을 아니네 듣고 보니까 전화한 건 죄가 아니죠. 전화 그 내용이 사건이 있을 때 왜 전화를 했냐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화를 왜 했냐 그게 검찰의 임무 아니에요. 이 당시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전화가 갔는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습니까? 안부 전화를 갖다 그렇게 많이 할 일은 없잖아요. 예. 분명히 이거는 정말 심증한데 물증이 없네. 아니에요. 이게 물증이 있어요? 물증이 없어도 그 위에 있는 법이 있습니다. 국민감정법. 근데 그걸로 구속시킬 수는 없잖아요. 아니, 소신껏 얘기하세요. 그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뇌물과 관련돼서 예.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이런 전화 통화가 있다. 이러면 통상적으로 통화 시간을 비교를 해서 사실은 추론을 해버려요. 예. 판사가 판결을 쓸 때도 그렇고 선거법에서도 2시간 40분인데 앞뒤 빼면 실질적으로 2분 41초면 예. 앞뒤 뭐 41초 빼고 이거 2분 동안 했던 그러면 굳이 왜 그런 해필 그 타임에서 전화했느냐? 예. 그렇게 묻고 묵묵부답하더라도 판사의 심정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오늘 사실은 기자들이 영장 기각돼지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어요. 우병우하고 전화 통화한 내역이요? 김순환 검찰총장하고 이영렬 검사장하고 다 통화를 했던 부분을 조사를 했느냐? 조사를 했다. 예. 실질 그러면 진술 받았느냐? 확인해 줄 수 없다. 어허. 그럼 어떤 식으로 수사를 했느냐? 확인해 줄 수 없다. 수사가 한 거는 분명하다. 이렇게만 이야기한 거예요. 예. 검찰이 지금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병우에 대한 그 영장 문제, 수사 문제는 검찰이 사실은 국민의 그 심판대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적폐 세력이다. 자기 정권은 적폐 1호로 나를 손봐달라는 지금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럼 또 훌륭한 분들이네요. 그럼 또 훌륭한 분들이야. 나를 손봐라는 것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백하는 거죠. 아. 적폐 세력임을 자백하는 거예요.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교수님. 이게 어마어마한 자리더라고요. 검찰국장. 그럼요. 검찰의 꽃입니다. 제가 알기에. 정치권에서 늘 그 자리가 수사 꽃이죠. 뭐 모든 그 과를 다 통제하고 있는데 이분하고 통화를 여러 차례 해요. 안태근, 이영렬, 김수남. 검찰 수장을 다 전화하는데 다 안부 전화해요. 2달 동안 집중됩니다. 안부 전화가. 곧 촛불이 있을 터이니 촛불에 들이지 않고 살아남길 바란다. 이건가요? 그 검찰국장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론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통령,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지만은 예. 개별적으로는 좀 챙길 수는 있는데 안을 만드는데 여기는. 안을 만들고 상시적으로 검사의 일거수일투족하고 성적들을 다 매겨서 올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실세라 그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하 변호사님, 아까 이 직권남용, 네. 광주지검에 전화한 게 직권남용이냐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다뤄지지 않은 측면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분들이 수사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직권남용 그러니까 이건 미수다 이랬는데 그 윤대진 부장검사와 그다음에 변찬우 지검장이 전화를 받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두 사람은 직무유기에 공범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죠. 사실은 예. 그걸 따라도 위법한 명령에 따르는 것은 면책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봐줘야 우병우 돼요. 민정수석이 전화를 받고 예. 자신은 원래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털어버렸다. 예. 또는 서버에 대한 중앙정사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려고까지 했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직무유기죠. 그거는 별도로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논리적으로 그러면 귀결이 되네요. 예. 그 두 분들이 검찰이나 특검 수사에 가서 어떤 외압을 받았다는 얘기를 안 했겠네요. 당연히. 아니요. 그거는 저는 했다고 보는 게요. 그래요? 위정으로 범죄 사실에, 구성력 범죄 사실에 외압을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했다는 부분이 위정이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두 분은 전화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진술을 했던 건 분명합니다. 그래 이제 위증으로 갈 예. 수가 있으니까. 예. 나는 외압을 그러니까 통상 업무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청문회 나와서 그냥 전화했는데 확인하려고 전화했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이 두 분이 압박을 좀 받은 것 같아. 그럼 당신 아니네. 난 교수님 견해가 더 맞는 것 같네. 왜냐하면 사실관계는 다 확보를 해놓고 아니죠. 법률적 판단만 달리한 겁니다. 아니죠. 그게 아니라 두 분이 진술을 난 외압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그 부분은 이제 잠깐만요. 맞지만 외압이라고 느끼지 외압으로 않았습니다. 느끼지 않는다. 근데 그래도 너 거짓말한 것 같아서 위증 놓더니 영장 전담 판사가 외압받지 않았는데 왜 위증을 놓지? 기각. 이렇게 만든 거 아닐까요? 아니 사실은 이게 특수본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예. 이미 특검에서도 특검에서. 윤대진 검사는 이미 진술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그랬었네. 정도면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관적으로 외압을 느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면 일반 검사라면 외압을 느꼈을까 제3자적 시각에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불구속 결정은 큰 틀에서 보자면 검찰의 수사 부실일 수밖에 없고요. 우병우 수석을 치는 순간 검찰 수뇌부 닫혀야 되고 사실 연쇄 도미노가 발생되면 검찰 조직에 대한 너무 이게 위험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은 했다는 티는 내야 되니까 언론 플레이는 세게 한 거죠. 세게 했죠. 예, 그래서 뭐 40명, 다 50명 가까이 부르고. 참고인 불러다 조사는 세게 하고 결과는 이제 우리가 솜방망이 처벌하고 넘어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다. 그리고 다 봐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2014년 그 정윤의 문건 파문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사실이 밝혀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뭐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든지 해서 특검을 해서 진실 규명을 하고 관련된 자들을 다시 불러서 조사해서 새 정부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네. 결국은 이 우병우 사태의 그 진앙지. 그러니까 2014년 5월 민정수석실에 비서관으로 맞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그때 2월에 사실 국정농단 사태가 그때 불거질 수 있을 때 무슨 국정농단입니까?
오히려 거꾸로 갔죠. 예. 사실은 사건의 본질은 그 저기 뭐 비서실세. 정윤회 예, 소위 말하는 비서실세 거기서 뭐 대한민국 권력 실세의 순위는 1순위는 최순실. 2순위는 정윤회, 예. 3순위가 대통령이다. 예. 라고 하는 그 문건에 대해서 박관천 경정의 예. 예. 그 보고서였죠. 근데 거꾸로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오히려 그거는 문제가 안 되고 왜 이 문건이 밖으로 왜 유출됐냐는 거기에 키포인트를 찍어주지 않습니까? 국기문란이라고 가이드라인을 그렇죠. 쳐주고요. 소위 말하는 국기문란 사건이 이제 거기서 나온 그리고 거죠. 이른바 그 기획안 기술자가 우병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죠. 아마 그 맞을 겁니다. 예, 아마 관심을 그쪽으로 이제 돌린 게 그 당시 성공했죠. 예. 그 당시는 성공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국 대통령 탄핵되고 구속까지 갔습니다. 아마 그때 우병우 수석이 예. 정확하게만 했더라도 아마 이와 같은 국가적인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거예요. 탄핵이 좀 더 일찍 오진 않았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네, 아마. 그때 문건 파문을 취재했던 이제 세계일보 기자들까지도 예. 사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몸 안에 칼을 지니고 다니고 아이의 등하굣길을 챙기고 이랬다는 거거든요. 권력으로부터 상당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난번 헌법재판소 그 탄핵 심판 재판 때 나와서 진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권력 서열 1위가 정윤회, 2위가 최순실,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다라는 문건이 올라갔던 건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결국 정윤회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사라지잖아요. 아웃됐고, 예. 아웃되면서 사실 최순실이 정권을 쥐고 모든 것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엄청난 사달이 나게 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컨트롤 타워가 누구였을까? 결국에는 우병우 전 수석이 이것을 다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끝까지 나는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병우 수석이 무죄를 받겠다, 무죄 취지로 끝내 본인이 이제 승기를 잡겠다고 하지만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는 거죠. 1,700만이나 되는 시민들이 촛불을 그렇죠. 들고 외쳤던 적폐청산이 있는데요. 교수님, 이게 만약에 새로운 정부에서 정말 이 검찰 개혁을 하려면 물론 이제 수사권, 기소권 분립, 그다음 공수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지만 사실은 모멘텀 계기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2014년 12월에 있었던 이른바 비선실세 문건 사건 이건 재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조사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거는 이제 왜 이제 문제가 됐냐면은 가장 커다란 게 예. 일단 문건 유출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예. 표면적 문건 유출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문건 유출에 관련된 국가 기밀이니까 예. 당연히 그걸 수사를 해야죠. 그걸 수사를 하다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더 누가 넓어진다고 막았는지. 봐야죠. 예. 그렇죠. 어떻게든지 그 내용이 다 밝혀져야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모멘텀 말씀하셨는데 검찰 개혁은 이래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이 헌법 개정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지금 기소 독점주의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대해서 예.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좀 아마 개정되겠다가 아마 제가 알기에 대부분의 그 대통령 이번에 선거에 나오신 후보들이 다 검찰 개혁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기소권, 수사권 분립은 5명의 공이 다 얘기하고 네, 있죠.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죠.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얘기했네? 나는 찬성 안 할 줄 알았죠? 저도 찬성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똑같이는 안 했고, 예. 그렇게 살짝 약을 올리면서 결국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5명 다 찬성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시든 간에 제가 볼 때 검찰 개혁은 아마 거의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요거는 있어요. 공수처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볼 때 견해가 좀 다른 것 그렇죠. 같고. 하지만 어쨌든 이대로 가서는 대한민국 검찰을 이대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은 예. 공통된 인식이기 때문에 아마 큰 변혁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재밌는 얘기가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가 또다시 나오는데요. 만약에 경찰이 우병우 전 수석을 수사했으면 100% 구속됐을 거다. 검찰이 수사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된 것이다. 경찰에게 수사권 주고 수사해봐라 하면 아마 제대로 했을 거다. 이런 예. 얘기를 하고 한마디로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병우가 우병우를 수사한 거예요. 아니, 우병우의 수사를 우병우 아바타가 본인이 한 거라고 본인이 한 거다. 마찬가지죠. 가끔 가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아주 그럴듯한 얘기들 하세요. 예. 그런데, 자, 이제 요 얘기를 조금 더 받아서 가면요. 수사권, 기소권 분립하게 되면 어쨌든 수사권이 단지 경찰에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로 가고 이게 일란성 쌍둥이처럼 묶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 경찰인데 뚝 떼어서 경찰인데 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수사청과 기소청을 분리시키고 그다음에 수사청에. 아까 권력형 비리나 이런 부분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고 예. 이제 검사들도 수사를 하고 수사검사와? 싶은 사람은 수사청에 오는 거예요. 수사청에, 예.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독점을 해주면 안 그리고 된다는 경찰도 그 수사청의 일부에 그럼요. 경찰서가 있고, 예. 그래서 수사청 안에는 경찰, 그 다음에 수사검사, 그다음 이동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동은. 그러니까 기소 담당하고 싶은 사람은 검사가 돼서도 기소청에 있고, 예. 그다음 수사청에 가고 싶은 사람 수사청에 가고. 예, 그렇게 하면 경찰이 결국 뭐 지금 능력이 되느냐 이런 문제는 해소되죠. 그렇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좀 교통 정리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같은 시간에 네. 특검에 그렇게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나와서 수사에 협조했던 고영태 씨가 전격 긴급 체포인가 아니면 구속영장 집행인가요? 체포영장 집행을 한 거죠. 아, 체포영장 집행. 오보들이 좀 나왔는데. 긴급 체포가 아니고. 체포영장은 무슨 말고. 차이죠? 긴급 체포는 예. 혐의가 있다고 해서 나 지금부터 당신을 체포한다. 이렇게 하면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거고요. 체포영장은 소환에 불응했을 때 법원에서 이미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는 겁니다. 예. 교수님, 그런데 예. 주진우 기자가 이제 약간 이렇게 블러핑, 기름이 좀 있더라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변호사가 출석 일정을 조정 중이었다. 도망가겠다는 뜻도 아니고, 출석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네네네. 그런데 체포영장을 그 같은 시간에 뭔가 또 기술이 들어간 듯한 냄새가 나지 않나요? 근데 저도 이제 그 기사 받고 그다음에 그 검찰 수사관이 그 고영태 씨가 살고 있던 기흥이라는 아파트까지 가서 빠르르. 문을 뜯었더군요. 예. 그런데 이제 예를 가지고 긴급 체포를 할 때는 뭐 그런 일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예. 뭐 영화에서도 많이 장면이 나왔지만 다만 이제 이런 건 저는 이 생각이에요. 두 가지로 분리해 볼 수가 있는데 예. 과연 고영태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신가에 대해서는 인식은 좀 다르죠. 다를 수 있다.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내부 고발자 순수하게 그래서 마치 뭐 엘리자베스 매닝과 같거나 아니면은 과거에 뭐 이문옥 감사관 또 이지문 중위와 같은 정말 사회 정의 공익을 위해서 자기 희생한 내부 고발자냐 예. 아니면은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뜻을 못 이루니까 내부 고발자로 됐느냐? 예, 요거는 좀 이제 좀 차이는 좀 있다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일방적으로 고영태 씨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고영태가 뭐 잘했기 때문에 마치 의원화할 필요는 없다. 예.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요 체포영장 요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지금 뭐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주진우 기자 표현에 되면 이미 변호사 선임되어 있는데 검찰이 서두른 거 아니냐 마치 예. 뭐 어떤 우병우하고 같이 빠다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라고 예.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꼭 그럴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오전에 예. 그 고영태 변호인하고 통화를 하고 왔었는데 김모 변호사요? 네, 예. 통화를 하고 왔었는데 금요일 날 일방적으로 해서 월요일 날 나오라 그랬다고 합니다. 예. 금요일 전화해서 월요일 날 나와라고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해서 예. 이번 주 월요일 날 예. 나와라.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날 주말에는 월요일 날 변호인을 선임하고 예. 변호사가 내가 이제 선임을 했다. 그래서 소환 일정을 좀 조절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되어 있고 우편으로 선임계는 제출하겠다. 이랬었는데 그 검사 이야기는 변호인이 선임계도 제출 안 된 상태 불쑥 전화 와서 예. 일정 조정을 하고 이러니까 우리 그때까지는 우리 도달을 안 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화요일 날 밤에. 체포영장 예. 발부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고영태 같은 경우는 검찰이나 특검에 수차례 가서 진술을 다 했었거든요.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고.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고 도저히 위험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뭐 사기 사건 이 부분은 다 혐의 없으면 올라갔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알선수재 문제 인천 세관 뭐 사무관 관련해서 예. 승진 관련해서 2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 부분은 뭐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고요. 그 긴급성이 별로 없어요. 이미 오래전서부터 나왔죠. 네, 긴급성이 뭐, 없어서 그게 저는 또 때마침 긴급성이 시간대도 없다. 아하. 그 지금 우병우 영장 기각이 나기 직전 타이밍에 예. 체포영장을 집행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저는 물타기의 성질도 있다고 봐요. 예. 장윤성 기자님, 다른 판단하고 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시간상으로 네. 대단히 흥미로운 시간들이 나와요. 금요일 날 전화해서 월요일 날 나와라. 월요일 날은 우병우 영장 청구하는 날이거든요. 네. 그럼 영장 청구하는 날 영장 청구에 대한 관심을 좀 흐트러놓기 네. 위해서 그렇죠. 고영태라고 하는 핫한 인물을 네. 띄우려고 했던 거 아닌가?
라는 의혹을 가져보기에 충분한 개연성이 예, 있는 그리고 거 아닌가 싶어요. 우병우 영장 기각되고 그거 보니까 그 바로 직후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스탠바이 됐다가 만약 안 되게 되면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 네. 야, 우리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해볼 만한 의심이라고 우리 생각. 드라마 작가 한번 할까요? 뭐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드라마와 관계없이 이제 예.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가 내려가니 세월호가 올라오더라. 예.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제 우병우 불구속이 되니 또 이제 고영태를 잡아가는구나.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SNS에서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그 인천세관 2천만 원 그 수수와 관련돼서는 계속됐던 사건이고 긴급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 포인트는 최근에 예. 이제 저희가 오마이TV에서 취재 중에 있는데 최순실 비밀사무실과 관련된 거예요. 예. 그 최순실 씨가 문고리 3인방들에게 해마다 수천만 원씩 돈을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긴급사안으로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에 체포해야 대해서 되는 거죠. 체포를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사건이죠.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긴급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그냥 놓치고 있으면서 왜 고영태 씨에 대해서만 이렇게, 아주 가혹한 칼을 들이대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예. 논란의 여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예컨대,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의 비밀 사무실을 검찰에 제보를 하고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은 하지 않은 가운데 고영태 씨를 긴급 체포 혹은 체포하려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시간 40분여 동안 실랑이를 하고 이랬다면 그 자체로 검찰이 왜 이런 식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시기도 묘하게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 영장 실질심사와 맞춰서 했다면 여러 가지로 의심해 볼 만한 구석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교수님, 같습니다. 의혹입니다. 의혹이고 예, 이제 의혹이죠. 국민들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갖는 의혹을 이제 우리는 대변해야 될 그럼요. 의무가 네. 있고요. 자, 이제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도 계속 억울하다. 그다음 최순실도 억울하다. 그러면서 두 분이 지금 버티고 있는 단 2명의 인물인데 네. 이들이 갖고 있는 주장은 뭐냐면 고영태가 자기 사리 사욕에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다가 잘 되지 않으니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서 큰 기획을 짠 거다. 라는 주장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고영태 긴급성이 없는데 저렇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한 것이 한간의 사람들은 큰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드라마 작가 같습니까? 드라마 작가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아, 별개의 문제. 예, 저는 별개의 문제고. 이 재판에 지장은 주진 않을 것이다. 예, 예. 이미 최순실 그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범죄 소명은 오죽하면 전직 대통령인데 예. 그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시켰겠습니까? 예. 수없이 많은 법조계에서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니까 또 도주 우려도 없고 뭐 증거인멸할 그런 여력도 없는데 구속은 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도 불구하고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을 했어요. 그건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셨잖아요. 70%까지 충분히 소명이 됐다. 70% 이상 됐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고영태 그 구속을 통해 가지고 이걸 흐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 제가 볼 때. 그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간 마음껏 드릴게요. 민간인 불법 사찰 2차 수사 때 이제 장진수 전 주무관을 변론했잖아요. 예. 사실은 제보자의 입장에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은폐한 내용 부분에서 우리가 진술하기 위해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진술하러 갔는데 그래서 진무모 과장이 예. 어디 가면 모처에 노트북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제보를 했었는데 예. 검찰이 수사를 압수수색 나온 것은 장진수 주무관의 집에 압수수색이 나왔어요. 저는 이 사건이 이렇게 다시 오버래핑 되면서. 오버랩 되는데 아. 그건 뭐냐면 장진수 주무관이 당시에 계속 폭로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내부 고발자였었죠. 폭로할 재료가 얼마나 남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고영태 부분의 압수수색 영장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기소를 하면서 자기들 일단락을 시키려고 하는데 고영태를 뭘 갖고 놔둬버리면 추가적인 뭔가를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단할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인다. 네.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니, 이분들이 시간을 뭐 그냥 몇 점을 붙잡아 매놓고 쓰는. 아니, 장진수 주무관도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이른바 이제 그 내부 공익제보자. 고발자. 예, 아. 공익제보자. 그 이제 휘슬블로어에 대해서 아무런 법률 조치가 하나도 맞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나온 게 90년대거든요. 1990년대 중후반부터 소위 맑은 사회 만들기 차원에서 제기됐던 이슈들이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20년이 넘도록. 그래서 예. 이거는 정말 국회에서 공익정보 제공자에 대한 법률을 반드시 너무 미미하잖아요. 법원위원회 위원도 제가 하고 있었는데 예. 현실적으로 국가기관이 그걸 안 지켜주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은 다음에 얘기하시죠. 네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저희는 할 말이 많지만 그만큼 국민들의 속은 시꺼멓게 타들어갑니다. 이 타들어간 만큼 검찰개혁의 욕구는 높습니다. 검찰이 피하고 싶겠지만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정부에서 검찰개혁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소명이 될 것입니다. 정봉주의 품격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잖아요. 예, 재판 과정 중에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로 판단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희망고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제 그 우병우 일단 전 수석 법조인들은 거의 다 영장이 나올 거다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아니 법조인이 아니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재청구하면 100% 구속영장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예. 전직 검사 판사 출신들 왜냐하면 소명된 그 자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구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다 예측을 했었죠. 그리고 우병우 수석 자신도 어제 들어가는 그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구속을 결심한 태도가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들도 우세했는데 어제 오전 무렵부터 나온 자료들을 보고 반신반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조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월호 참사 당시에 그 광주지검에 대한 그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는 과정에서 막았잖아요. 근데 그 관련된 내용이 영장 내용에 빠졌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왜 빠졌지 왜 그러는 거지라는 불운한 감이 돌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제19감싸기 검찰 제19감싸기 논란이 나오고 있지만 큰 틀에서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2014년 문건 파동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었던 사람이 이 문건 유출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결국에는 그 정윤회 보고서에 대한 그러니까 조사를 못하게 만들고 결국 민정수석으로 가고 이 과정에 김순환 검찰총장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권한 대행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결국에는 그런 얘기도 해요 기자들이 결국에 우병우의 물귀신 작전이 이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면 나만 그랬냐 당신들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전략으로 검찰 수사에 응했고 결국 법원에서도 그런 식의 주장을 했다면 끝내 무죄 취지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병우 수석에게 영어로 닉네임을 붙여주면 네. WG. G? 예. 워터 고스트 물귀신. 아니 그리고 사실 그 증거인멸 구속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여기 그 품격 시대에서 정봉주 의원께서 국정조사에 출석을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은 국민들이 나서서 수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 수배령을 내렸죠. 그래서 현상금이 그때 얼마까지 갔었죠? 1,800만 원. 1,800만 원. 그러니까 그 2천만 원까지 갔을 정도로 버텼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그때 도망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 딸 시험도 못 보게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도망가고 있냐 그러니까 난 도망간 거 아니다. 예. 그냥 뭐 다른 데로 가 있을 뿐이다. 근데 어쨌든 도주의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런 판단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결국 촛불 민심이 사그라드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시 적폐 세력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하 변호사님. 자, 정확하게 이게 그 법률 용어는 어려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요즘 이제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도 이렇게 판단했어요. 혐의 내용에 대한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 자,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늘 하는 얘기라고 할지라도 혐의 내용에 대한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 무슨 뜻이에요? 그 판사가 기록을 보면
이제 판사도 이제 다른 재판을 해봤지 않습니까? 예. 본 재판에 가면 이 정도면 공소가 유지되기 어렵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유죄보다는 무죄 쪽으로 예. 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한 70% 유죄 가능성이 있으면 소명이 됐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 이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록을 쭉 봤는데 이 정도면 이거 직권 남용이 되기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심정을 기록 보면서 심정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판사 예를 들어갖고 영장 전담 판사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똑똑해졌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순호 판사인가요? 예. 이 판사가 짬짬이로 봐준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같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봐준 것이 아니냐, 예. 이중잣대를 들이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김기춘하고 조윤선도 같은 법조인이거든요. 예. 이미 이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돼 있거든요. 그렇죠. 우병우만이 특별하게 다른 잣대를 댈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봐줘야 될 것 같으면 김기춘, 조윤선도 예. 만만치 않게 예. 그쪽에서는 꽤 힘을 좀 쓰는 분들인데. 그리고 죄명도 똑같아요. 예. 직권남용.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라는 게 똑같아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우병우는 범죄 혐의 사실이 훨씬 많죠. 그렇죠. 조윤선보다는 훨씬 많고 8가지였잖아요. 그쪽에는 블랙리스트죠. 예. 이경수 교수님. 네. 대체로요. 네. 기각될 정도로 혐의 내용만 넣은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이런 합리적인 의심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어떻게 있습니다. 판단하세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시각을 좀 달리 보고 싶어요. 예. 아니,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기 이제 검찰에서 나온 그 혐의 내용이 8가지라고 이제 우리 예. 이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적시가 돼 있어요. 예.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얼마만큼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갖고 있는 어떤 직무에 관한 것들이 우리나라 어떤 규정에도 없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민정수석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요걸 하면 안 된다는 게 그런 게 없어요. 예. 아마 그 대부분의 사회 상규상으로 볼 때는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직책이 나오면 그 직책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규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청와대 조직법에 민정수석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감찰 이거 민정수석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면은 직무유기인가 하면은 직무를 오히려 더 남용한 것인가 이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8가지 적시된 범죄 사실 가운데에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이 권순호 영장부장 판사가 볼 때 야 이거를 과연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하다는 거죠. 예. 확실하게 아까 조윤선 그다음에 김기춘 시장 블랙리스트 사건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명쾌한 증거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명쾌하게 증거를 들이대기가 좀 어렵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검찰이 그만큼 초동 단계 수사할 때 부실하게 했다는 반증입니다. 예. 자, 이재호 변호사님, 아까 장윤성 기자도 말씀을 하셨지만, 박영수 특검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재청구되게 되면 100%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네. 그럴 때 많은 법조인들이 의아했잖아요. 도대체 법조인 하고 예. 그다음에 조대진 변호사가 아니라 윤대진. 윤대진. 예. 조대진 변호사는 여기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윤대진 당시 예. 이 부장검사. 이 부장검사죠. 전화를 분명히 했죠. 예. 그거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확한 워딩이 그거 영장 철회하세요라고 했을까요? 핵심이 그거거든요. 확실한 건 외압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만약에 물어봤다면은 충분히 자기의 의사는 관철시키면서 명쾌하게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만들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박영수 특검에서 받은 인상은 확실하게 외압이다 이렇게 해석했을 거고 예. 지금 검찰에서는 야 그걸 외압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일단 다 불렀는데 예. 이 얘기 들어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런 점도 아마 고려했을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병우의 승리죠. 예, 알겠습니다. 이주환 변호사님, 저 부분이 이제 사실은 국민들이 예를 들어 우병우 구속 바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구속을 해도 정말 적합하게 해야지. 이런 분들이 견해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 부분과 영장을 청구할 때 이제 이 특수본, 2기 특수본의 주장을 묶어보면 전환했지만 결국 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했습니다. 전환했지만 결국 123 정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기소했습니다. 예.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가 없기 때문에 이건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이거 뺐습니다라는 주장이었거든요. 사실은 그 법조문 규정에 예. 권리행사 방해 뒤에는 다른 특별 조문들이 있어요. 결과를 예상됐을 때만 가중처벌하는 규정들이 있는데 여기에 물론 미수 규정은 없어요. 예. 근데 권리행사 방해죄는 직권을 남용해서 수사를 하는 검사나 경찰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이미 기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면 정도면 결과가 발생한 거예요. 받은 분이 나중에 나 영향 안 받았습니다. 무슨 영향을 받아요? 내가 이렇게 당당한 사람인데 이랬으면 그거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 정도면 객관적으로 자기의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틀어진 사람이 그렇게 전화했을 때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것 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만 하면 이미 권리 행사가 방해됐다고 보는 거예요. 즉 이런 거를 현실적으로 방해될 필요가 없고 방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방해될 위험성. 예. 이런 거를 법률상 추상적 위험범이라 그러거든요. 추상적 위험범위. 예. 현실적으로 결과가 나타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추상적 위험범위. 예. 그러니까 방해할 가능성. 위험범. 예. 이걸 다른 변호사들도 이런 표현을 알죠. 그걸 알죠. 법률 용어니까. 마치 혼자만 아는 것처럼 크게 얘기를 그러니까 해갖고. 쉽게 이야기하면 주춤하거나 망설일 정도면 이미 영향을 준 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민정수석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해서 뭐 업무와 관련된 협의를 할 수 있지만 현장에 있는 수사검사에게 직접 전화하는 것 자체가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얘기한 그 예. 전화 받고 주춤하는. 예. 그거하고 좀 다르죠. 두 가지 예. 요건이에요. 예. 일단 직권을 남용해야 되고 예. 예. 권리 행사를 방해해야 두 가지 요건이 네. 다 성립해야 되는데 전화를 해서 네. 꼭 굳이 그거 서부 압수 할 필요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직권 남용이고요. 네. 그로 인해서 윤대진 검사가 추상적 좀- 위험성으로서 100%라고 하는 저 확신에 찬 수치를 어떻게 얘기할까? 지금 돌이켜보면요. 검찰이, 특검이 아닌 검찰이 제 식구 감싸는 기 하면서 장난칠 거에 대해서 미리 경고한 시그널 아닐까요? 그런 측면도 박영수 특검이 원래 예. 가벼우신 분이 아니에요. 평소에 은행이 굉장히 무거운 편인데 은행이 아니라 언행. 예. 무거운 편인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 우선 세월호 수사 방해 부분은 지금 우병우 특검 직접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직접 다른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문체부 직원들 6명에 대한 표적 감찰 이거는 밑에 공직기강팀을 시켜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직접 이건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예. 윤대진 그 부장검사하고 변찬호 그 광주지검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외압 전화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증거 입증하기가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민정수석이 수사에 직접 개입하는 것 자체는 다툼의 여지 없이 이것은 월권행위다. 그렇죠. 검찰 수사의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독립성을 침해한 거 아니에요? 해석의 여지가 없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명백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또 법치주의 파괴거든요. 이 세 박자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영장 재청구를 할 때는 이걸 1순위를 올려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는데. 박영수 특검이. 예. 근데 그걸 뺐어요? 그런데 사실은 애초부터 뺐으면 저는 뭐 말도 안 하는데 특검 수사를 이어받은 제2기 특수본이 예.
이 부분에 30일 동안 수사를 집중을 했거든요. 46명에 47명의 참고인을 부르고. 참고인 부르고 더군다나 윤대진 그 부장검사, 당시 부장검사와 변찬호 지검장을 부르는 것은 검찰 수뇌부잖아요. 위선하고 상의를 하지 않고는 이 사람들 함부로 나와서 진술 안 해요. 예. 그 기껏 다 해놓고, 언론 프레이 다 해놓고, 막상 영장 청구할 때는 싹 빼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안 가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우병우 전 수석하고 모종의 약속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은 우병우 수석이 입이 예. 검찰 수뇌부하고 니들 한번 같이 가보자 하는 이 물귀신 작전에 주춤했었을 가능성. 물론 우병우 수석이 근데 전공법으로 자신을 수사를 해오면 가만히 있을 우병우가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좌병좌가 되나요? 사실은 앉아있으니까. 그 소리 올라가면 정윤회 문건도 검찰하고 민정실하고 그 합작해서 물꼬를 엉뚱한 방향으로 틀어버린 그렇죠. 거잖아요. 그때부터 올라가야 되는 동업자였던 거죠. 거예요. 아하. 동업자. 예. 야, 살벌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경수 교수님, 동업자라고 하는데 갸우뚱하신 저는 이 이유가. 생각이 들어요. 예. 한간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법꾸라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 왜 법꾸라지라고 할까요? 그만큼 우병우 수석이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나 법꾸라지라고 왜 그렇게 해서 대답하려고 막 그랬어. 그랬어요. 그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아마 지금 이제 그 세월호 그때 그 광주지검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지검장 여러분의 오후를 확 뒤집겠습니다. 혼란의 시대, 분노하는 국민의 대변자 정봉주입니다. 오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여론의 반응이 거셉니다. 법원이 기각 사유로 혐의 입증 부족이라는 이유를 들자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우 전 수석 영장 기각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있을 5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의 선거 캠프가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선거 캠프는 후보들의 일정 관리 및 선거 전략을 세우는 등의 역할을 하는데요. 19대 대선 주자들의 선거 캠프는 어떤 모습일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수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 하지만 법원이 우 전 수석 혐의에 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은 부실 수사, 제19 감싸기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특검에 이어 또다시 기각된 검찰의 우 전 수석 구속영장. 과연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 후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할지 지금부터 전망해 보겠습니다. (4월 10일) 수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구속되지 않은 마지막 인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검찰의 부실 수사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검찰의 칼날은 왜 유독 우병우 전 수석 앞에서만 주춤할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밤 12시 좀 넘은 시간에 네, 소식을 듣고 네. 밤새 안녕하셨나요? 계속 수고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수고하시라고요?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기자들한테 마지막 인사를 건넸는데요. 예, 너무 조롱 섞인 목소리였죠. 그렇죠. 이제 뭐 다시는 본인 여기 올 일 없다. 이제 끝났다. 아하. 그러니까 대단원의 막이 자신의 불구속으로 끝난 거다라고 선언한 셈이었는데 현장 취재했던 취재 기자들이 좀 불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자, 이자 변호사님. 예. 예, 모처럼 나오셨습니다. 예, 일주일 만에. 일주일 나왔습니다. 만에. 예. 예. 고정 출연이신가요? 일주일 만에 한 번 나옵니다. 자,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예. 예, 이건 무죄란 얘기죠. 하여튼 기록은 두꺼운데 예. 알맹이가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이례적으로 지금 뭐 시간도 그 서류 검토한 시간이 얼마 안 걸렸거든요. 예. 그러면 검찰이 50명을 뭐 참고인들 소환해서 자세한 내용은 했다고. 조금 이따가 하죠. 예. 예. 흥분하지 마시고 모처럼 나와갖고. 자, 그리고 이경수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보셨어요? 밤 주무시다가 아침에 들으셨어요? 아니면 밤에? 저는 어젯밤에 못 봤어요. 못 봤고 오늘 예. 아침에 봤습니다. 봤는데 밤새 뭐 하시느라고? 그렇죠. 오래간만에. 예, 근데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구속영장이 거부됐다 그래가지고 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